이태원, 그날의 밤은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북적였다.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젊음의 열기가 가득했던 1997년 4월 3일. 그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다. 한 남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그는 23세 평범한 대학생 조중필 씨였다. 목과 가슴을 무려 9차례나 찔려 그는 구급대가 오기도 전에 숨을 거뒀다. 그의 시신 곁에는 범인으로 지목된 2명의 10대 소년이 서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든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된다. 오늘 미제 사건에서 다룰 이야기는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입니다.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범이 숨어 있었던 그날의 진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사건의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시작 1997년 4월 3일 그날 밤 10시 이태원의 버거킹 매장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조중필 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햄버거를 먹고 잠시 화장실에 들렀다. 아주 평범한 일상의 한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는 여자친구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10분이 지나도 그가 나오지 않자 걱정된 여자친구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모두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조중필 씨가 피를 흥건하게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2명의 10대 소년이 있었다. 한 명은 미국인 아서 패터슨, 다른 한 명은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였다.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옷과 몸에는 조중필 씨의 피가 잔뜩 묻어 있었다. 엇갈리는 증언 살인자는 있는데 범인은 없다. 수사가 시작됐다. 현장에 있던 패터슨과 리는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사건의 핵심 증인인 동시에 용의자가 된 것이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패터슨이었다. 그는 친구 리가 조중필 씨를 칼로 찔렀다고 주장했다. 갑자기 리가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소변을 보던 조 씨의 목을 찔렀다. 나는 그걸 말리려고 했고 피가 튀는 바람에 내 옷에 피가 묻은 것이다. 그의 진술은 꽤나 구체적이었다. 그는 범행 직후 범행에 사용된 칼과 자신의 피 묻은 셔츠를 불태워 버리기까지 했다. 반면 리는 패터슨의 진술을 전면 부인했다. 패터슨이 대변기 칸으로 들어가려다가 갑자기 나오더니 조중필 씨를 찔렀다. 나는 패터슨이 그런 짓을 하는 걸 보고 놀라서 뛰쳐나왔을 뿐이다. 그는 당시 패터슨의 행동이 마치 살인을 자랑하듯 흥분되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둘의 증언은 팽팽하게 맞섰다.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2명인데 그들은 서로를 범인이라며 손가락질했다. 증거는 명확했지만 누가 칼을 들었는지에 대한 진실은 미궁에 빠졌다. 수사의 난항 부실 수사가 낳은 비극.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혼란 그 자체였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2명의 증언과 증거들을 토대로 패터슨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패터슨의 몸에 묻은 피의 양이 더 많았고 그가 범행에 사용된 칼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달랐다. 검찰은 피해자의 목에 난 자창의 각도를 볼 때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리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리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을 보인 것도 리를 범인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다. 결국 검찰은 리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패터슨은 흉기 소지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다. 그리고 이 결정은 걷잡을 수 없는 비극을 낳았다. 1998년 1심과 2심에서 리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패터슨은 흉기 소지 등의 혐의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8.15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그리고 1999년 검찰의 실수로 출국금지 연장이 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다. 이렇게 이태원 살인사건은 살인자는 있는데 범인은 없다는 희대의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범인이 눈앞에 있는데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현실에 절망했다. 20년 만에 단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사건은 10년이 넘게 미궁에 빠져 있었다. 그러던 2009년 이 사건을 다룬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개봉되면서 전국민적인 관심이 다시 쏟아졌다. 영화는 국민적인 공분을 샀고 진범을 찾아내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결국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2011년 미국에 숨어 지내던 패터슨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2015년 사건 발생 18년 만에 그는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었다. 다시 법정에 선 패터슨은 여전히 나는 결백하다. 네가 범인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묻어있던 조중필 씨의 피는 그를 배신하지 않았다. 법원은 패터슨의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17년 대법원은 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다. 하지만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치명적인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만약 검찰의 부실 수사가 없었더라면 피해자 유족들은 20년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과연 그날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 평범한 대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그 끔찍한 범죄는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재미를 위한 살인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